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3일 제가 있는 브뤼셀은 오후 5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객은 불참하고 선수 입장이 있었지만 저는 이 개최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은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가 화합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되살린 프랑스의 피에르 드 구베르탕 남작이 일찍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은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참가하는 데 있다. 올림픽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노력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공보다는 노력, 승리보다는 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도쿄올림픽을 주최한 IOC와 일본 정부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 못된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언론 기자들이 마치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왜냐? 일본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서울올림픽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한테 다 제공해가지고 테러를 막아주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1987년 11월 29일 김정일이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바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일본인 가짜 일본인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김현희가 바레인 공항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고 체포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일본 외무성입니다. 그때 만약 바레인 출발 로마행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서 실종돼 버렸으면은 칼 858 폭파는 안기부가 한 거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섰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대목에서 일본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이걸 안다면 어떻게 감히 도쿄올림픽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이게 우리 언론이 좌파 정치인들 따라가다가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했을 때 서울에 나와 있던 많은 일본인 특파원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그 중에 한 분인 이 구로다 가수이로 산케이신문 개원 논술을 위한 약 40년을 육박하는 기간을 한국 취재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조갑제닷컴에서 날씨는 맑지만 파고는 높다라는 취재 후일담을 책으로 냈습니다. 한국에 관한 취재 후일담인데 거기에 이분이 올림픽을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 기자가 서울올림픽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목을. 구로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은 오지 않았지만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참가하여 서울올림픽은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후 소련 및 공산권의 붕괴, 동서대립과 냉전시대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대변화가 일어난다. 서울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올림픽이 동서대립을 끝내게 했다. 이거 얼마나 우리로서는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고마운 평가입니까? 우리 입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일본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아니 참 우리 민족사 전체에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올림픽만 나오면 이 문재인 세력은 거기에 흠집을 내렸고 눈을 부릅뜨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구로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점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인식의 문제인데
이 점은 뭐냐면 서울올림픽이 동서대립을 끝내게 했다는 점이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서울올림픽의 유치에서부터 개최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나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우선 1990년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 그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다음 9월에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나도 노태우 대통령과 동행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취재를 갔는데 방공국가 한국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여 실로 감개무량했다. 이때 한국에서는 1904년 이래 86년 만의 국교 수립이라고들 했다. 1904년이라면 러일 전쟁이 시작된 해이다. 러일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서울올림픽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동구 공산권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아주 어렵게 되는 위기의 문을 연 올림픽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에 말하자면은 하나의 무대로 활용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나쁜 결과를 맺은 게 평창올림픽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저희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서울올림픽으로 이야기를 돌리면은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을 시청한 직후를 꼽겠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졌던 그때의 감동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확인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질주하는 듯한 박력과 화려한 색채감과 아기자기한 섬세함 그리고 무서운 조직력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휘어지는 유연함이 벽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로서 통일되어 장대한 한국의 이미지를 연출했던 개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공연 행사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꾼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그 개막식 하나가 그 개막식은 역대 올림픽 중에 최고로 꼽힙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핸인핸드도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서 랭킹 2, 3위에 꼽히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폐회식을 준비한 고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이 대성공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올림픽의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박세직 위원장은 5최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최다의 참여, 최고의 성과, 최선의 화합,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전략을 목표로 설정하고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5천년 역사의 처음인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망고의 역적이 되고 만다고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둘째 성공 요인은 개폐회식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여기에 집중 투자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서울시가 주최하지만은 세계인의 축제이므로 각 경기가 텔레비전에 비춰졌을 때는 한국을 유별나게 선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참가국 160개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개폐회식이야말로 주체적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준비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은 사석에서 서울올림픽 준비의 80%는 개폐회식 준비고 그 중에서도 개회식 준비가 80% 이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유능한 경영자의 첫째 조건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판단력과 추진력을 꼽고 싶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서울올림픽의 승패는 텔레비전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의한 이미지 조작이 제2의 현장을 창조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의 뇌리에 한국의 인상을 깊게 심어줄 것이므로 개폐회식은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에 근사하게 비춰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개회식에 집중한 게 성공의 요인이다 이거죠. 셋째, 조직위는 새로운 우리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채춤 같은 한국의 상투적 이미지를 배제하고 순수하면서도 신선한 이미지를 발굴하고 여기에 속도감을 더함으로써 의외의 충격을 주었던 것인데, 특히 속도감, 뚜렷한 주제, 신선한 충격의 3S가 개폐식을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한 비결이었습니다. 스피드, 서브젝트, 스프라이즈죠. 넷째, 이 개폐회식에는 철학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개회식의 메시지는 벽을 넘어서였습니다. Breaking down the wall. 서울올림픽의 모토는 화합과 전진이라는 다소 딱딱한 낱말이었는데, 개폐회식 자문위원 이어령 전 문안부 장관이 그 특유의 언어 감각을 발휘하여 화합과 전진을 벽을 넘어서라는 생동하는 말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정신과 개폐회식의 기조가 개방시대의 세계 조류와 맞아떨어지면서 또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맞아떨어지면서 벽을 넘어서는 한 시대의 철학적 메시지 그리고 예언적 발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역사성이야말로 서울올림픽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올림픽 개폐회식의 성공 비결이 우리 것을 우리식으로 당당하게 보여준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것을 실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는 한국, 동북 공산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를 주도하던 민중의 힘을 상징하고, 벽을 넘어서는 이념과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자유를 확대해가고 있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손잡고는 한때 동독에서도 금지 가요가 되었는데 벽을 넘어서라는 가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서울올림픽 1년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이 노래는 민주화 현장의 데모 노래로 널리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때도 시위 학생들이 손에 손잡고를 불렀습니다. 약 900만 장이 팔려 동양인이 부른 노래로서는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었는데, 이 손에 손잡고의 성공에는 국제적 감각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초 국내에서는 한국 작곡가, 작사가와 한국 가수가 참여해서 국적 있는 주제가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박세기 위원장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탈리아인 작곡가 모로데, 세계적인 미국인 작사가 휘트로크에게 일을 맡기고, 노래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한국인 보컬 그룹 코리아나, 판매 및 제작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음반 회사인 폴리그램에 의뢰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히트송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BTS보다도 먼저 30여 년 전 먼저 hand in hand를 세계 히트곡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그 안목이 대단했냐 이거죠. 2008년 북경올림픽 직전에 한 외국인 기자가 88 서울올림픽과 한국의 민주화 사이의 관련성을 취재하겠다고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이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고, 그 올림픽이 한국의 북방 정책을
가능하게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 공산권 붕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을 처음에 발상한 사람은 사계연맹 회장이던 박종규 전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국제 세계 사격 대회를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외교력을 가질 수가 있다. 동구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등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서울시를 통해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6사 끝나고 12.12 광주 사태 나면서 잊혀졌던 것을 다시 꺼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장관을 지휘관으로 삼아가지고 유치단을 급조해가지고 바덴바덴에 보내서 일본의 나고야를 끊고 기적적인 유치에 성공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전두환, 그 다음에 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오래 했던 노태우, 그리고 노태우 이후에 박세직, 서울올림픽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던 박세직 위원장,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군인 출신이죠. 서울올림픽 성공은 군인 정신과 문민 정신이 결합된 덕분입니다. 박세직 씨와 같은 아주 철저한 사람,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 또 이어령 씨 같은 유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힘이 합쳐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KBS가 그때 주관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방송 역량이 좋은 방향으로 모여졌고 김운용 씨 같이 이 국제 체육계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국내의 민주화와 북한의 도전이라는 협공을 견뎌내면서 민주화와 서울올림픽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1987년 제6공화국 민주체제는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1987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 계엄령을 생각했지만 계엄령 펴면은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참았습니다. 또 시위를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서울올림픽을 망칠 수가 있다 조심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순수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88년 사심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그리고 북방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를 범세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못 가는 데가 없는 한국인의 활동 무대를 거의 한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국내의 민주화를 또 촉진을 했고, 결정적인 것은 동구 공산권 붕괴에 큰 역할을 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북한과 쇼하는 데 써먹고 나서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평창올림픽 하면은 남은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밖에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이 한 1년간 계속되었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하나도 진전이 없고, 지금은 북한은 핵무장을 더 강화했고 한국은 분열되어 버렸고, 이런 문재인 세력이 내년 3월 9일 또 무슨 장난을 쳐가지고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좀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정신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요약하면은 승리보다는 첨가, 성공보다는 노력입니다. 감사합니다.